가볼게. 자, 199번.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두 원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잘 봐봐. 잘 봐야 돼. 우리가 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랑 2짜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아, 내가 진짜 대충 그린 거거든.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면 얘가 0,0이 중심이잖아. 그럼 얘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치? 그림 그리면 이 녀석이 지금 0,0이 x축, y축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녀석을 딱 저 원이 지나는 느낌일 거야. 이거 이해되니? 내가 그림 진짜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이해는 되시죠? 조금 더 이쁘게 그려줄게. 이왕 그린 거. 이런 느낌이야. 맞죠? 응? 그럼 봐봐. 우리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 기하적으로? 이런 느낌? 인정? 이런 느낌? 대칭일 거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공통으로 지나고 0,B를 지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잘 봐. 얘도 숫자가 이뻐가지고 왠지 기하적으로 풀릴 것 같거든? 해서지랑 조금 다르게 풀어줘 볼게. 자, 얘는 지금 일단은 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수선의 발 내리기입니다.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봐. 음. 자, 잘 봐. 이 길이 2지. 요 길이 1이지.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닮음. 1대2 닮음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1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입니다. 기하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60도예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야. 여기도 60도잖아.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던 거 기억나?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루트 3이 나왔겠지. 이쪽으로 해줄 걸. 그 여기에서 따졌으면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똑같이 나왔겠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 그러니까 저 파란 직선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루트 3이었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a 값이 루트 3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정확히 뿔마 루트 3으로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제곱을 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4니까 7로 나오는 게 기하적으로 이용한 풀이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건우 너가 복습할 때 풀어야 돼. 자, ax 플러스 b가 요 원이랑도 접하고 요 원이랑도 접한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를 두 번 쓰시면 됩니다.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라고 일반형으로 직선 둔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가 1이다. 0,2 사이의 거리가 2다. 이용해가지고 풀면 돼. 이거 4라고 나와 있다고 반지름 4로 해석하면 안 돼. 루트 씌워가지고 반지름 구해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두 번 이용하게 되면 A랑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풀이가 있고 쌤처럼 좀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풀이가 있고 추천.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뭐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익숙해질 줄 알아야 되니까 쌤이 말로 설명을 해줬지만 그런 식으로 푸는 풀이는 해설지에도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서 쌤이 두 번째 풀이로 풀어준 거니까 둘 다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응.
또요. 건우야, 너에 의해서 지금 지인이랑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어.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질문해도 돼. 어차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모를 거야. 그 마인드로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하세요. 204번 가볼게요. 어우, 문제가 좀 쉽지 않게 생겼어, 그죠? 비주얼이 좀 모의고사틱하게 생겼네요, 역시. 응. 얘들아, 한번 볼게.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자, 우리가 원에서 따져야 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거 이외의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저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야. 여기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찍혔겠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중심은 5, 마이너스 3의 반지름이 1입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저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45도짜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자, 이때 저 왼쪽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 원 C2의 위에 점 Q에서 또 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H2라고 할 때 선분 H1, H2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달래. 자, 잘 봐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 문제는 주로 계산이 더러운 상황을 지양합니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계산이 더러우면 이게 본인들도 검토가 불편하고, 이거 잘못됐을 때 이게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인데 막 논란이 생기고 막 은퇴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발상적인 걸로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시거든. 본인들도 검토하기 편하게. 그럼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요 왼쪽 원 위에서도 뱅글뱅글, 요 오른쪽 원 위에서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점 PQ가 있는데 다 요 직선 L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꽂겠대. 그리고 그 수선의 발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원에서 접하게. 이 녀석들이 기준이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수선의 발을 내려봤자 요 점 P는, 자, 쌤이 좀 색깔을 이용해서 이쁘게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 점 P를 빨간색이라고 하고 점 Q를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자, 점 P가 여기서 막 뺑글뺑글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수선의 발을 꽂아봤자 이런 데 오고 이런 데 오고 이런 데 오고 이런 데 오고 이럴 거란 말이야. 제일 경계선 두 개를 집어 놓은 거야, 쌤이. 여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그죠? 그러고 뺑글뺑글 막 이런 데 있어, P가. 그래도 내리꽂으면 저기잖아, 결국에. 여기 있어. 내리꽂아도 어차피 저 안에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P1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자취는 요 두 직선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 위를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어. 그 얘도 마찬가지로 내리꽂아. 여기서도 뭐 내리꽂았어. 다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 Q의 수선의 발인 H2의 자취는 여기 기준으로 한 선분의 길이가 완성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수선의 발길이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어. 최소는 서로가 가까울 때, 최대는 서로가 멀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쌤이 조금 있어 보이게 좀 쓰면, 여기가 P의 최소, Q의 최소가 돼.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이거 수선의 발이었는데, 그치?
H1에 M 막 이렇게 쓰면 좀 더러운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겠다. 거리가, 그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할 때 선생님 어떻게 구하죠? 이게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y는 x-2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봐. 어려워. 여기서부터 이거 구하는 것도 조금 발상이긴 해. 음.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2야. 여기서는 1, 1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야? 최대랑 최소 곱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일단은 저 길이를 자체를 조금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네. 근데 하나만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점, 좀 편한 점이 중심이라서 내가 중심을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에 점을 구해놓고 거리를 구해놓으면 나머지 거리는 다 반지름으로 뭐 더하고 빼고로 다 표현이 될 것 같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냐? 쌤이 중심을 저 L 마이너스 미안해. 직선 L 즉 x-2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중심을 각각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세운 다음에 y는 x-2랑 같다라고 둔 다음에 저 교점의 좌표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귀찮아야 돼. 응, 너무 귀찮아야 돼. 자, 이 문제는 너네가 이제 고1 모의고사에 보면 좀 최고 난도 세문항 안에 들어오는 문제거든? 이 정도면. 잘 봐. 쌤은 또 그 녀석 기하무쇠잖아요. I love 기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 여기가 중심 1, 여기를 중심 2라고 그냥 한번 찍어볼게, 쌤이. 각각의 점을. 그럼 얘들아, 중심 1부터 먼저 구해볼 건데 이게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6,0이랑 그 다음에 여기 절편 2,0이지. x절편. 그 다음에 여기잖아. 지금 45도, 45도, 90도인 거 혹시 보이니? 직선의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5도, 45도야. 그래서 여기가 반띵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6이랑 2의 중점인 마이너스 2,0이 여기 찍히니까 이 녀석의 중심 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녀석을 그냥 x-2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좌표가 구해질 거야. 이거는 기하적으로 쌤이 직선의 방정식을 안 구하고 푼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6,0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구하고 y는 x-2랑 연립하면 당연히 저 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바라봐도 좋은데 이렇게 바라보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볼래? 여기는 쌤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5,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랑 x좌표는 구해보면 똑같이 2,0에 찍힐 거야.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왼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5, 마이너스 3이잖아. 내가 왼쪽으로 3칸 가고 위로 3칸 가면 2,0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2의 중심이 y는 x-2의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이 2,0, 즉 x-2의 x절편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편해져. 선생님 왜요?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지금 저 중심 1과 중심 2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이런 거는 머리로 좀 빠르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차이가 4랑 4여가지고 여기 길이가 4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 PMQM은 4루트 2에서 반지름을 다 빼준 녀석이 되는 거고 P 최대, Q 최대는
4루트 2에서 반지름을 다 더해주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요 전체 4루트 2라는 길이에서 여기 4루트 2라는 길이에서 반지름을 각각 한 번씩만 빼주면 되고, 반대로 저 요 4루트 2라는 길이에서 이 1을 각각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빠르게 두 수의 곱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32 빼기 9가 정답이 되겠네요. 합차공식 이용하면. 그래서 23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이거 이렇게 발상 안 하잖아? 다 구해야 돼. 여기 직방, 여기 직방, 여기 직방, 여기 직방 다 구해야 돼. 재앙이지. 시험장에서 계산 실수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 권장하는 건 뭐냐면 일단 무조건 각도 관계를 좀 잘 봐야 되거든. 지금처럼 기울기가 1짜리 그리고 그와 수직인 마이너스 1짜리는 다 45도랑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45도랑 연관성을 바탕으로 여기 중심 원과 마이너스 6,0 여기 2,0 이렇게 또 90도인 거 발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엄청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쌤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설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야. 여기 중심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선의 발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뒤에가 발상적인 게 좀 중요하긴 해. 반지름을 각각 빼주고 더해주고 이거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질문 잘했어요. 205번도 한번 풀어볼까? 풀어줄게. 푸는 게 낫지? 어. 자, 205번 볼게요. 두 점 마이너스 1,1과 2,1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에 대해서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뭘 구하래? 아우, 문제가 더럽네요.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죠. y는 1 위에 마이너스 1,1과 2,1이 다 있겠죠? 응? 마이너스 1,1은 이쯤 있고 2,1은 이쯤 있을 거야. 쌤이 그때 이거 문제 비슷한 거 풀어줬어. 그치? 거리의 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조금 계산이 더 더럽게 나올 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막 마이너스 2,0이랑 3,0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대 3으로 막 내분하는 점 찾고 막 이랬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거든? 쌤이? 그러니까 거리의 비가 2대 3인가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계산상 더러워질 수는 있으나 쌤이 그때 얘기한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을 읽어해서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Y좌표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기준 축은 Y는 1이 되는 상태인 거고 A, B를 2대 1로 내분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분점은 여기가 되겠네. 1,1이 내분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외분점도 구하는 거를 기하적으로 설명을 해줬어.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내분점의 입장에서 2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 AB의 연장선상 즉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AB 2대 1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5,1이거든? A랑 거리 비율, B랑 거리 비율이 2대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점 5,1을 생각해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문제가 끝난다라고 쌤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이고 중심이 여기 몇 콤마 몇일까? 3,1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방을 구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원방은 아니었고요. 뭐 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P인데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각 P, A, B는 뭐냐면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P, A, B니까 여기란 말이야. 그치? 맞지? 대충 쌤이 P 아무데나 찍은 거야. 그러면 요 각도가 최대가 되려면 기억해도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최대가 돼요. 왜냐면 접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다 커버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접할 때가 기준이 되고 그때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좌표를 다 찾는 게 아니야. 수선의 발 내려. 반지름 길이 2짜리였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1이고 중심은 3,1이니까 빗변의 길이 4죠.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돼. 여기가 2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30도에서 코사인 30도 구해도 돼. 삼각비 다들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질문. (215번) 얘도 뭔가 기하적으로 풀고 싶은 냄새가 너무 난다. 좌표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와, 근데 답이 좀 더럽네. 자, 215번 볼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과 그 다음에 그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하나 마이너스 2,0이 있대요. 그리고 원 C 위의 점 1사분면 위의 점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AH가 AB래. 신기하네. 여기 B가 1대 2라는 거죠. 그죠? 직관적으로. 그럴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 자, 요 점 모르니까 A, B로 둡시다. 중심이 원점인 원이니까 신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x절편을 찾아줘. B의 x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x절편은 a분의 4가 나옵니다. 괜찮니? 여기가 a분의 4야. 그리고 요 h의 좌표는 a, 0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a분의 4, 0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얼마인지부터 일단 구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a분의 4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게 a, 0이니까 a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a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뭔가 인수분해 될 것 같아. 그치? 마음을 열고 바라보자. 3, 1, 2, 2 빼기 a 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 마이너스 2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 되고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a 값이 되겠지. 그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봐봐. a 값이 3분의 2잖아. 그러면 여기 값이 6이 나오는 게 보일 거야. 맞나? 아씨, 또 계산 잘못하면 안 돼. 6! 맞죠? 맞죠? 3분의 2 대입하면 얘 3분의 2야? 그럼 3분의 2를 대입해 원에다가 그때 y좌표 찾아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거 대입할 게 마땅치 않네. 그냥 원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럼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은 4니까
b제곱은 9분의 30, 32 맞지? 맞을 거야. b는 3분의 루트 32니까 4루트 2 정도 나올 것 같지 않니? 양수니까 1, 3분의 1점. 그래서 P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3분의 4루트 2 먼저 적어주고 선분 AB의 길이는 6,0이랑 마이너스 2,0 사이의 거리니까 8 정도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6 루트 2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의 중심인 원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예쁘게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x 좌표 길이의 비율 관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쌤이 이 x 절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야. 그래서 길이 관계 이용해가지고 a 값 구해내고 a 값 구한 걸 바탕으로 b 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외부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대. 얘도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내가 중심이 원점인 원이기 때문에 저 원 위의 점을 A, B라고 두고 AX 더하기 BY는 4 이렇게 직선 세운 다음에 그 녀석이 저 점을 지난다 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출제 의도 같아. 그리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는 4 이렇게 원의 접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이너스 2루트 3,2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근데 2로 나눠주면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녀석을 원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니? 이게 첫 번째 풀이. 그 다음에 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계산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얘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쌤이. 자, 저 녀석을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루트 3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의 A의 제곱이 4가 나오니까 4A 제곱 더하기 2 루트 3A가 4랑 4가 사라져서 0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4 루트 3이야. 어씨, 큰일 날 뻔했다. 4 루트 3의 2죠? 맞죠? 맞죠? 오씨, 위험했어. 그래서 A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2차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 접점의 x좌표가 0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 정도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녀석이 쌤 생각에는 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2가 이쯤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 뭐 접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의 y좌표가 여기에서 이거 대입했을 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저거 루트 그냥 저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되는구나. 머쓱.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로 바로 나오고 여기는 0,2로 구해지니까 이 두 접점이 각각 A랑 B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AB가 밑변이고
그냥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냥. 그냥 밑변을 저 위에 걸로 보고 높이를 y좌표 차로 보면 되겠다. 이것도 되죠.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밑변의 경우 2루트 3이 되겠지. 0과 마이너스 2루트 3 사이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y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높이는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3루트 3으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풀 수 있다. 자, 얘들아,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야 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지인이와 나래도 이 문제를 기하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거 안 세워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일 때 얘를 안 쓰고 얘가 지금 애당초에 y좌표가 2잖아. 점 P의 y좌표가 2인데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이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접점이 0,2인 게 바로 보여야 돼. 이렇게 지금 상수함수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이 생길 건데 중심이랑 여기에 사이에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해진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루트 3이야. 여기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30도, 60도 그 장난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두 개 각도 똑같은 거 인정할 수 있지. 원의 그거 막 원의 성질 있잖아. 중3-2 때 원의 성질 배우면 저희 각도가 똑같은데 이게 동글뱅이가 30도짜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60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루트 2일 때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면 여기가 루트 3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x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대 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 높이가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고의라고 해서 뭐 원방 이런 거 세우는 데에만 집착하는 풀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또 여기도 하지 않았니? 여기 질문? 그 혹시 여기 못했어? 해 있는데 질문 딱히 없어? 해도 돼. 질문 있으면. 원 중에서 최소인 원. 자, 이거 오늘 우리 테스트지에 있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 문제 한번 풀어줘야겠다. 건우 이 문제 해결하고 틀린 문제 중에 이거 테스트에서 틀린 거 있으면 똑같이 해결해봐. 아마 테스트에 뭔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겁나게 많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겁나게 많다라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무한하게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두 원의 현이 지름이 되면 돼. 그게 최소일 때야. 넓이가. 그러면 뭐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에서 원 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올 테고 그 녀석이 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체크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빠르게 빼볼게.
8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오겠네. 이게 현의 방정식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그림 진짜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괜찮니? 응? 그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질 테고 원의 중심은 곧 저 현의 중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얘들아, 저 현은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원을 그은 직선과 저 현의 교점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과 똑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저 현의 방정식이랑 중심끼리 그어서 만든 직선의 방정식과의 교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빠르게 구해보면 여기서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 0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그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마이너스 1 미안해 4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지. 둘이 수직인 거 확인. 그리고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2가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x끼리 모아주고 저쪽으로 넘겨주면 4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x값이 마이너스 17분의 7이 나와. 어시 들어. 어시 들어. 그리고 y좌표는 요 현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17분의 28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7분의 6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뭐 구하래? a분의 b 7분의 6이겠네요. 그죠? a분의 b는 7분의 6이 나옵니다. 얘가 a고 얘가 b니까 분모 길이는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6 해서 정답이 7분의 6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니? 이해되시죠? 넘어가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의 x축 위에 있는 점. 227번. 건호야 뭔가 풀어볼 수 있겠어? 괜찮아? 풀어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래?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저 227이랑 228은 건호가 맞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못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두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어떻게 세우죠, 선생님? k를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어우, 나 이거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싶다라는 말은 중심의 y좌표가 얼마일까요? 0이겠죠. 이 녀석에 y만 집중을 해서 y 중심의 좌표가 0이 만족이 되려면 1차항 y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y제곱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원의 방정식의 입장을 생각하면 중심의 y좌표가 0이어야 되니까 그냥 y제곱만 있어야 될 것 같아. 한마디로 1차항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 선생님! 앞에서 4ky가 나오고 뒤에서 마이너스 2y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없어지면 되네요. k값이 2분의 1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로 K값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한 다음에 원방을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귀찮다 정말. 얘들아, 나 계산 실수하면 바로 소리 질러야 돼. 아, 학쌤 그거 아니야. 자, 2를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K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일단 2 잘 곱한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Y끼리는 사라지고. 그죠? 자, 얘들아, 얘를 정리를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3으로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되겠네. 얘는 플러스 1 정도 필요할 거고 요 녀석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루트 5의 제곱이죠.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됩니다. 이거 보고 반지름 5라고 쓰면 아쉽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풀어줬고 228번도 해설해 주길 바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한번 해보고 건우가 샘플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이너스 1,0에서 뭐 접하도록 이렇게 원을 이렇게 접은 거네. 그치? 종이 접기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나? 저는 모르겠어요. 쌤이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저런 게 기억이 안 나. 응. 쌤은 초등학교 수학 과정이 없다고 보면 돼. 초등 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원을 생각하고 싶어질 거야.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저 원을 냅다 이렇게 접었으니까 우리가 바깥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 원을 생각하면 문제가 보통 편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봐봐. 이런 원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대체로 뭐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막 접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이 합동일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접히는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똑같거든. 저 종이 접기이기 때문에. 그지? 아, 정정할게요. 이 면적이 똑같으니까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그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니? 내가 말한 게 내가 기억이 안 나. 자, 다시 들어. 접었어. 요 위에 점선인 녀석을 저렇게 접었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저 보라색 길이는 서로 당연히 합동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 현에 대해서 동일한 면적만큼 잘렸으니까 요 원이랑 새로 그린 원은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되니? 현으로 잘린 면적이 똑같잖아. 그러려면 무조건 두 원이 합동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선생님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게 똑같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종이접기 구조가 아닐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내가 예쁜 원 두 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얘랑 얘랑 면적이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이를 접었을 때는 합동을 생각하시고 합동을 생각했더니 잘 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접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내가 어디 마이너스 1쪽 요쪽 라인에 있는 거야. 접하니까 우리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생각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게 2였잖아. 그리고 이 녀석도 반지름의 길이가 2일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중심이 바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빨간 원이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야. 이게 빨간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의 원은 이렇게죠? 그러면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니? 왜냐면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x제곱 y제곱 날려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되고 선생님 저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러면요 그냥 기하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또 기하예요 선생님? 네. 두 원의 중심을 그으면 수직이죠. 저 현의 직선의 방정식과 수직인 직선을 재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나겠네요. 근데 현은요.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의 방정식은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나니까.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줘도 되고 선생님 나 몰라. 그냥 원방 세워가지고 뺄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 거야. 두 가지 풀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장사항을 가급적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답을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근데 머릿속에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 풀지가 당연히 다 들어있어야 돼. 그 쌤이 일부러 시간이 좀 걸리지만 풀이 하나만으로만 안 풀어주는 이유도 있어. 왜냐면 내가 너네가 공통수학 1을 처음 하거나 이런다면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많잖아. 체계를 좀 정립해야 되고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곱셈공식 막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쌤이 애지간하면 하나로 좀 잡아주거든 체계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근데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지. 근데 효율 차이가 그러니까 공수 1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 그냥 단원 파트가 애당초에 단원 이름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정식으로만 풀 생각을 하면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내가 우리 점 설명할 때도 그때부터 내가 계속 기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음.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쌤은 문제를 바라보고 너네가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기하적으로 생각하고 단원에만 얽매이지 않고 푸는 습관이 계속 배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너네가 내신 시험을 보던 모의고사 시험을 보던 어차피 단원을 통으로 갖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 문제 풀 때 직선 생각하면 좋고 또 중3-2 도형으로 풀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서술형 때 풀면 학교 선생님 좋아 죽을걸. 애들 막 맨날 이렇게 막 풀으니까 이런 풀이 보다가 지겨운데 딱 쌈뽕하게 원리 파악해가지고 중심과 중심 그은 거에 수직이고 그 직선 교점 지납니다. 중점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한 마디 써주면 이 풀이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빨라. 원방을 직접 안 세워도 되니까. 중심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우리가 접한다는 것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고 진도 나갈게요. 쉬세요.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오늘 배우는 단원이 좀 중요해. 단순히 내신에서도 중요한 단원이지만 이제 너네가 앞으로 모든 함수를 다 다룰 때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죽어라 복습하고 죽어라 기억해야 이제 고1 내신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고2, 고3 내신 수능 때도 그냥 모든 함수를 다 다룰 때 등장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도 평행이동을 배우지 않니? 그치? 대칭이동까지는 안 배우지. 배우니? X축 대칭이동 막 이런 거 안 배우지. 근데 막 평행이동은 막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하면서 막 배우지 않아?
그거 한번 할 때 그때는 보통 꼴을 외우라고 하고 그쵸? 뭐 x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막 y는 ax의 제곱인 이차함수를 x축으로 p,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막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르치잖아. 그쵸? 자, 평행 이동이 뭔지, 대칭 이동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관점에서 좀 다루게 될 거야. 음. 일단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혹은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혹은 세로로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을 평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쌤이 아까 그 접선의 방정식 문제 풀어줄 때 있잖아. 음. 원을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겼어.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원점이 중심이 되도록 쌤이 임의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당겨준다라는 게 그래프 모양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원의 반지름이 변하지도 않고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도 않아. 평행 이동을 했다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멋대로 한번 당겨준 다음에 다시 한 칸 밀어줘서 정답을 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좀 말랑말랑하게 쓰이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 녀석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점 x, y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면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그치? 1,2가 있었는데 걔를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위로 올렸대. 그러면 3,5가 되겠죠. x에다가 2 더하고 y쪽으로 3만큼 더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점의 평행 이동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점에다가 그냥 그냥 갖다 넣으면 되니까 더해주면 되고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x, y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로축으로 a, 세로축으로 b 이렇게 x축, y축 평행 이동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특히 부호를 잘 따져줘야 돼. 얘가 x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y축 방향 평행 이동할 때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거는 이제 평행 이동되는 량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별거 없어요. 점의 평행 이동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면서 낯설어하고 개념적으로 좀 헷갈려 하는 게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 얘들아, 우리 함수를 보통 y는 fx 이렇게 표기를 하지. 그지?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주로 fx, y는 0으로 표현해. 저게 뭐냐면 일반형이야, 얘들아. 음. 우리가 직선의 y는 ax 플러스 b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게 fx, y야. 괜찮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표준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반형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 일반형으로 쓴 원의 방정식이 fx, y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2뿐만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도 다 fx, y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는 0이 있어야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저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원 이런 녀석들 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새롭게 도형의 방정식이 fx-a, y-b는 0이라고 탄생하는 거야. 선생님,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가 f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가 중요하잖아. 평행 이동을 했어도 기존의 방정식의 해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였다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를 해줘야 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들아 잘 들어봐. 쌤이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 볼게. 자, 우리 x제곱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선생님 얘 이차함수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 이거 y축이지. 응? 선생님, 제가 이 이차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접하는 점이 여기에서는 원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몇 콤마 몇으로 바뀌었어? 2,0로 바뀌었지. 그리고 봐봐 얘들아, 내가 점의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 볼게. 이 0,0은 꼭지점이야. 그지? 이차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인 꼭지점이 0,0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2,0을 지나게 된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저 2,0이 꼭지점인 이 차함수를 세워보면 x-2의 제곱은 0이다. 그치? 한마디로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2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평행이동을 했어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자체는 변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얘들아. 우리가 x제곱은 0, 방정식을 봤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얼마죠? 0,0이니까 그냥 x가 0이 근인 거야. 그치? 근데 봐봐. 내가 평행이동해서 근을 다 옮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이 2,0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즉 꼭지점인 거 아니야? 음. 근데 우리가 저 2,0을 바뀐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x 플러스 2에다가 2,0 대입하면 4의 제곱은 0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방정식의 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의 평행이동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x-a랑 y-b를 대입하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해가 성립이 되려면 봐봐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면 성립을 했다고 쳐봐. 그치? x, y에 대한 막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을 만족하는 게 1,2래. 이 도형의 방정식이 1,2를 만족할 때 내가 평행이동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했으면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2가 새롭게 탄생한 근이 될 거야. 근데 그 녀석을 새로운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똑같이 여기가 지금 f1,2가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1,2가 평행이동을 받으면 얘는 점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2로 바뀌거든. 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점이니까. 그치? 근데 이 바뀐 점을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f1,2 모양이 나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을 였다가 대입하면 x가 1이고 y가 2였잖아? 그러니까 f1,2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 근은 자연스럽게 교점이고 교점은 점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근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을 평행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방정식 자체는 성립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넣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평행 이동이 돼도 원래 f1,2 이런 수식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반대로 적용하는 거야. 점은 당연히 기존대로 가지. 근데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정확히 얘기해 거꾸로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표현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얘도 봐봐. 방정식의 근의 관점에서 얘도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위에 점 x, y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p
저 fx-a, y-b는 0이라고 나타나 있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점의 입장에서 x, y가 a,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점의 입장에서 보면 x'은 x에다가 a만큼 더했을 거고 y'은 y에다가 b만큼 더한 게 되겠지. 점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그 평행이동된 점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방정식 fx, y는 0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성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이제 여기에서 x'-a고 y는 y'-b니까 이 녀석을 저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a, y'-b는 0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렇게 탄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프라임을 떼주는 게 보통 애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거든. 갑자기 멀쩡하게 저렇게 써놓고 나서 그냥 프라임을 다 떼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는 보통 이해를 잘 하는데 요 뒤에서 따라서 점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은 방정식 저거를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므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거든. 어. 이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요 녀석이 요거 위에 점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프라임으로 정의된 점을 대입하게 되면 요 f 프라임 미안해 f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녀석은 그러면 우리가 점 P 프라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 방정식 위에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는데 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보통 막 그냥 프라임을 떼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방금 쌤이 얘기했을 때처럼 그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 뒤가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 어. 그래서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쌤이 처음 공부를 할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프라임을 왜 떼? 막 이래버리고 막 혼자 막 힘들어했거든. 근데 쌤이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위에 점이 그냥 해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 녀석들을 이제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라본 다음에 새롭게 도형의 방정식이 새롭게 생기지만 그 새롭게 생긴 근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해가 훨씬 쉬워져. 근데 얘는 갑자기 그냥 냅다 프라임을 떼는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면 그냥 저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음. 쌤의 경험상 뭔가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근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봤어요. 음. 근데 얘들아 결론은 외워야 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 우리가 항상 원리를 생각하면서 평행이동을 생각을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아. 얘는 바로 기계적으로 그냥 파바박 나와야 돼. 너네 머릿속에 이게 하나 딱 박혀 있으면 아마 생각하기가 되게 쉬울 거야. 이 녀석의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원점인 점은 2,0으로 꼭지점이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2,0 즉 점의 평행이동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 2가 된 건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제곱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x-2의 제곱은 0이라고 바뀌었어. 바뀐 거야. 음. 정확히 써야지. 여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지. 여기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면 딱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입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기존 방정식 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음. 해가 성립하는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평행 이동은 열심히 외우고 대칭 이동은 또 열심히 생각하고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 음. 자, 얘들아 1번 보자. 평행 이동이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 얘는 점이야. 왜냐면 앞에 F가 안 붙었어. 음? 괜히 이거 보고 애들이 보통 또 평행이동 얘기하면 또 도형의 평행이동에 꽂혀가지고 이 표현을 봤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뭐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 그냥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F가 앞에 없어서 그래요. 그럼 봐봐. 저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마이너스 2,3이 A, 2로 옮겨졌대. 그러면 봐봐. X좌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1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A 값은 1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2로 바뀌었대. 그럼 얘는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이 1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일 빼기 뭐라는 거야? 마일 빼기 1이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앞에 쓰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2번 볼게. 5, 마이너스 1을 3,4로 옮겼대. 야, 이거 좀 많이 옮겼네, 얘는.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옮긴 것 같아? X축으로는 왼쪽으로 2칸, Y축으로는 위쪽으로 5칸. 이런 식으로 옮겼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5만큼에 해당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1, 마이너스 3은 어디로 갈까요? X좌표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Y좌표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빼주고 더해주고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2로 옮겨졌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의 평행이동. 자, 직선도 도형이죠. 음. 관점을 그냥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혹은 평행이동된 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직선을 세워도 돼. 이거는 그냥 학생마다 또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음. 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볼게 문제를. 마이너스 3,4를 점 마이너스 1,1로 옮긴대. 그럼 얘는 지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 이해되니? 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쵸? 그리고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저 직선으로 옮겨진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이잖아.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좋지 않을까? 도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3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사실 제일 깔끔하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절편을 찾아. 절편을 찾아서 저평의 이동을 적용시켜. 새롭게 점 구한 다음에 다시 그 두 점 그으면 똑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편 하나 찾아. 0,2인 거 보이니? 그 녀석이 평행 이동을 해.
0,2에서 2, 마이너스 1로 되는 거 보여? 직선의 기울기는 3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을 해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y는 3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새롭게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열어놔야 돼, 가능성을. 지금 그냥 단순히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x-2랑 y 플러스 3 대입하고 이렇게만 풀지 말고 이렇게도 풀어 봄직한다. 원래 직선에 절편이 0,2인데 이 녀석이 가로축으로 2만큼, 세로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직선이 기울기가 3인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y는 3x-7 어때? 똑같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된다는 거야. 말랑말랑하게. 나는 점의 평행 이동이 좋은데 나는 도형의 평행 이동 싫은데 하면 이렇게 다 풀려. 원도 똑같이 풀려. 근데 굳이? 응. 굳이? 응. 점이 편해? 쌤은 있잖아. 점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갑자기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쌤은 도형의 방정식을 볼 때 표준형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음. 표준형으로 보는 게 왜 좋냐면 그 도형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형태라서 그래. 직선의 경우에는 기울기,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꼭지점, 그 다음에 원의 경우일 때는 중심과 반지름이 잘 나타나 있잖아. 얘들아 봐봐. 꼭지점은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원의 중심 점이야. 그래서 쌤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쓰는 것보다 원래 도형의 꼭지점이든 중심이든 기울기든 미리 다 구해놓고 근데 직선은 좀 예외고 일단 이차함수의 포물선의 꼭지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그걸 구해놓은 다음에 그냥 점의 평행이동을 적용시켜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 원방식에다가 x 마이너스 모식이랑 y 마이너스 모식을 넣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게 편할 거고 너네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렇게 풀고 싶어질 거야. 원리적으로 도형의 평행이동 똑같이 적용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다 점으로 바라보고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그 풀이 과정을 다 보여줄 거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음. 자, 1번 같은 것도 봤을 때 우리가 저 이차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플러스 2 적어주고 뭐2 대신에 근데 이거 지금 벌써 힘들어. 이거 식 쓰는 거 이거. 도형이니까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언제 전개하냐고. 나 못해. 안 해. 어떻게 할 거냐. 꼭지점은 무조건 뭐래. 포물선은 무조건 꼭지점을 찾는다. 빠르게 찾아볼래?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해. 왜냐면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2를 떼주게 되면 여기 뒤에 3만 남겠지. 그리고 저 녀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꼴이니까 꼭지점이 1,3이 될 거야. 괜찮죠? 우리가 이렇게 꼭지점을 구해 놓은다면 이 꼭지점의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야? 빵이죠. 3에다가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빵이 되려면 요 p 플러스 2 자체는 얼마였으면 좋겠어? 이 값이 이 값이 마 3이면 좋아. 그죠? 왜냐면 3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0이 되니까 y좌표가 0이 됐네. 아 선생님 p의 값은 마이너스 5였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훨씬 낫다고. 그죠? 나 이거 아래 걸로 안 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래 거는 나 모르겠어. 해서치가 이렇게 안 풀 거 아니야. 이렇게 푸니? 점 구하지? 해서치도 궁금해.
아! 아이씨. 왜 저래? 저렇게 풀지 마. 뭐 진짜 싫다. 자, 2번 볼게.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간대. 얘는 지금 점이야 저거. 앞에 f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상황이고, 이때 원이 저렇게 옮겨진대요. 얘들아 잘 봐. 잘 봐야 돼. 평행이동에서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 인정하십니까? 그냥 냅다 옮기는 거니까 얘를 막 늘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이 루트 3이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얘들아, 요 문제에서 주어진 원을 쌤이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가 마이너스 a에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x쪽의 제곱을 만드는데 플러스 4가 필요했고 y쪽의 제곱을 만드는데 플러스 1이 필요했으니까 내가 우변에다가 5를 더해준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행이동이 됐다 한들 중심의 좌표만 변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녀석이 3입니다. 그래서 a 값은 2로 빠르게 구해준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 되기 전에 중심을 빠르게 찾아. 마이너스 2, 1이지? 평행이동된 녀석의 중심은 1,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점의 평행이동을 적용을 시켜준다면 지금 x좌표를 보니까 아주 잘 적용이 됐네요. 마이너스 2에서 1로 갔으니까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 본다면 1에서 빼기 4를 해주게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3이 돼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고 b의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제일 좋아. 쌤이 어떻게 했어? 원방 기존에 나와 있던 거 표준형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어. 그리고 사실 지금 쌤이 일부러 정리를 해준 거지. 너네가 원방이 익숙해지면 이게 암산으로 나오겠지. 솔직히 편하거든? 이거 암산하는 거 안 어려워. 지금 여기에서 4x 보면 마이너스 2 적고 마이너스 2 보면 1 적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만 조금 조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 됐을 때 새로운 중심을 적은 다음에 이들의 평행이동을 비교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쌤은 이게 지금 해설지처럼 막 이렇게 막 도형에다가 대입 물론 해도 돼. 안 되는 게 아니야. 하세요. 저게 편하면 저렇게 하시고. 하지만 쌤이 요 다른 풀이에 있는 풀이처럼 점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애당초에 길이부터 짧죠? 길이부터 살짝씩 짧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39번, 240번 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면 우리가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2b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그 막 도형으로 바라보고 막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2b 이래 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꼭지점을 빠르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의 꼭지점은 0,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을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2b니까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b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좋겠지. 그치? 이게 지금 y축으로 마이너스 2b만큼 이동했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답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시수 조심해야 돼. 다 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도형으로 막 그런 특징 없는 도형을 고 공통수학 2에서 물어보진 않아. 대체로.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녀석 들어갑니다. 대칭 이동이 요즘 너무 중요해.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셔야 되잖아요. 뭐 수능이 아무리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2040년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 나이라서 그냥 머나먼 이야기죠. 제 나이까지 수능 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이 대칭 이동은 지금 현 기조에서 수능에서 너무 중요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뒤에 배울, 자, 쌤이 이제 앞으로 너네가 어떠한 함수들을 배우는지 대충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뭐 이과를 안 간다 쳐. 그냥 공통 과목만 딱 듣는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남은 게 이제 공수2 뒷부분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대수 파트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금 총 5개. 그 다음에 수학2, 지금 현 교육과정 수학2, 너네 교육과정 미적분 1에서 배우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총 7개의 함수가 너네의 수능장에 나와. 근데 이 함수들이 온갖 모양을 다 띈 상태로 나와. 절대값도 씌워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적용된 상태로 나오거든. 그래서 대칭이동된 함수를 보통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 실제로 고3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을 가르칠 때, 뭐 고1부터 못했으니까 고3 것도 못하겠지. 대체로 그럽니다. 왜냐? 그냥 고2랑 고3 때만 배우는 새로운 내용들은 소신 발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네가 지금 여기 뒤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는 내용이랑 똑같아.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새로운 지식이야. 진짜 과장 안 하고 대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냥 귀여워.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어려워지냐?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대칭이동,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걔네들끼리 막 합성해 있고 이런단 말이야. 왜냐? 공수2에서 합성함수를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갖가지 요소가 합쳐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각각의 함수만 따로 떼어놓고 배우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진짜야. 진짜야. 내가 배워보고 가르쳐 보니까 그래. 그래서 쌤이 이제 고3 애들이 이제 막 밥 먹듯이 그냥 3, 4등급만 나오고 1, 2등급을 찍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한테 요 파트를 제일 많이 물어봐. 너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다들 잘 그리거든. 그냥 막 곡지점 막 찍고 막 이렇게 잘 그려. 그러면 그 이차함수를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 봤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물어보면 잘 못해.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이차함수도 대칭을 제대로 못 시키는데 뒤에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 물론 그건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유무리함수는 수능에 안 나오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어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수학을 못 해요. 이게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잡혀있질 않아서 못하는 경향이 좀 더 큰 것 같아. 어. 물론 머리가 좋으면 이거 이해 한 번에 하겠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머리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죠? 너 뭐 못해? 머리 나빠서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쌤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선천적인 거는 좀 배제하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 범주가 나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수능에 있어서. 그렇게 너네한테 드라마틱한 사고력과 그 IQ를 요구하지 않아. 진짜로. 쌤 때는 그랬어. 뒤에 한두 문제가 그냥 너네 이거 보면 천재인 거 인정 이런 느낌이었어. 쌤 때 문제들이 다 그런 세대였어. 근데 그게 잘못됐지. 수능이 30문제인데 28문제가 어렵고 2문제가 그래 버리니까 미안해. 28문제가 쉽고 2문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우니까 그냥 변별하는데도 사실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도 않고 애매했었는데 지금 현 기조를 보면 되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이래. 전반적으로 높고 전반적으로 다 중상 난이도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시험에서 다 변별을 당해요. 공부를 애매하게 잘하면.
그냥 운 좋아가지고 1등급 맞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칭 이동 잘 해두셔야 되고 감각을 잘 유지를 해둬야 돼. 이게 되게 재밌어. 아니 어려울 게 없어. 진짜야. 그 마음을 열고 또 보잖아. 또 마음을 열어. 재밌어집니다. 음. 잘 봐야 돼 얘들아.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음. 우리가 평행이동도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웠듯이 이 대칭이동도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나누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대칭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x축, 두 번째 y축, 세 번째 원점, 네 번째 y는 x,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도 있지만 굳이 한 번에 다루진 않는 것 같아. 쌤이 교재를 만든 거에서는 마이너스 x까지 넣어놓고 막 했었거든. 근데 개념 원리에서는 그냥 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이렇게 보통은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뭔가 이거 두 개를 합친 걸로 그냥 설명을 할 것 같아. 음. 그래서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부터 먼저 살펴보면 얘들아 우리가 1,2라는 녀석이 있었어. 그 녀석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 좌표는 당연히 그대로겠지. 근데 y 좌표만 부호가 달라질 거야. 1,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외우게 해. x축으로 대칭을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막 이렇게 외워. 어. 결론은 외워야 돼. 문제 빨리 풀려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y축 대칭 이동도 얘들아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 원점 얘들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자 얘들아 잘 들어 특히 원점이 아니라도 나중에 임의의 점에 대한 점대칭 임의의 선에 대한 선대칭을 다 배워 다 가르칠 거거든 근데 모르겠어 선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까지 가면 너네가 이제 또 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르칠 것만 일단은 가르치게 될 텐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임의의 점에 대한 점대칭과